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논리함수입니다. 논리함수. 논리.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그러니까 남학생이라고 하는 게 남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인인지 아닌지, 어린이인지 아닌지, 너 어린이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가 하겠죠? 당신은 성인입니까? 그럼 예 아니오가 되겠죠? 그러면 말은 성인이라고 했지만 성인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19세 이상입니까? 뭐 18세 이상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까? 군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냐 저거냐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예요. 남학생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인원수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2명이면 지급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만약에 4명이면 40만원을 받는 거고 5명이면 50만원을 받는 거고 2명이면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논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호등을 만났어.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는 게 맞는지 대기하는 게 맞는지 이게 논리고, 버스정에서 오는 버스가 내가 탑승해야 될 버스가 맞는지 아닌지, 저 버스를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그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상태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상급이라고 표시해 주겠대요. 6만 미만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보증입니까? 아니요. 땡 이런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6만 미만입니까? yes. 보증입니까? yes. 둘 다 만족한데요. 당신은 최상급. 6만 미만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럼 10만 미만입니까? 오케이. 보증입니까? 오케이. 당신은 상급.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백화점이든 쇼핑센터든 가서 내가 이거를 사야 되는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만족을 하는지 골라볼 거 막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잖아요. 저게 내가 생각할 때 한 10만원 미만이면 살려고 그랬는데 8만원이야. 오케이. 일단 됐고. 저게 꼭 필요한가? 필요 안 해. 그럼 뭐 다음에 사면 되는데 꼭 필요해. 근데 마침 돈이 있어.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 사는 거잖아. 항상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 논리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죠. 109쪽에 나와있는 문제 1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냐. 보증이라고 안 되어 있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겠죠. 이면 최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상급이라고 해라.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대요.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함수는
if 함수하고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둘 다 사용하래요. 그럼 if가 뭔지 and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if는 이렇게 써요. 조건식. 물어봐. 일단 물어봐.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예 아니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 그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널목에 신호등의 색이 녹색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다? 참이면 건너가시오. 아니면 대기하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볼 거죠. 그렇죠. if 목욕탕에서 성별이 남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 아니오가 있겠죠. 그렇죠? 남자 맞습니다. 그러면 남탕으로 가시오. 남자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여탕으로 가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if 수 어떤 수를 물어봤는데 수가 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0보다 크다 그러면 당신은 양수이군요. 아니면 0 혹은 음수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보다 큰데 아니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0도 있을 수 있으니까 0 또는 음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또 물어봐도 되겠지. 0보다 큽니까? 했더니 아니요라고 하면 혹시 0보다 작습니까? 0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and는 뭐냐면은요. and는 if and 안에다가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여러 개 물어봐. 이때 조건 모두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입니까? 그랬더니 둘 다 그렇대. 그러면 당신은 최상급이지. 그리고 6만 미만인데 정비가 보증이 아니래. 그럼 일단은 최상급은 아니야. 그렇죠. 오화도 있어요. 오화.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때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한 100개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나열해 놓고 나서 and 물어보면 뭐야?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and는. 근데 오화는 100가지 조건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적어도 하나만. 다 만족하면 좋은데 나를 이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시면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오화 또는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근데 딱 하나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한 거야.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나를 대표로 뽑아주면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and거든. 그 다 해야 이 사람은 진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nd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는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보증상태가
정비 상태가. 정비가 보증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 하래? 최상급이래.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if 조건을 물어보고 이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지만 조건 1이 참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 if 두 번째 조건을 내세요. 그럼 혹시 이 조건은 만족합니까? 이 조건은 만족합니까? 물어봐. 그래서 그래 만족해.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데 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 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if를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어요. if를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괄호도 여러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주행거리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다행히도. 그러면 당신은 최상급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아니래. 아니래. 그럼 물어봐야 돼. 다시. 그래요? 그럼 혹시 이번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 상태가 보증으로 혹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래요? 상급이래. 상급. 상급이래. 근데 그것도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란으로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공란. 공란으로 표시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이제 우리 말로 풀어본 거죠. 근데 이 안에 보면 조건이 두 가지죠. 두 가지잖아요. 이거를 엔드로 뜯어. 주행거리가 6만 미만 정비가 보증 두 가지로 뜯어. 엔드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엔드로 뜯어. 미만이라는 거하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다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작다 6만 미만이니까 작다가 미만이니까 그렇죠? 또 정비가 보증이냐 물어보면 는 정비가 보증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밑쪽에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니까 10만보다 작으냐 물어보고 정비가 보증이냐 물어보니까 는 하고 물어보면 되고 공란은 뭐라고 하냐면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에요.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 셀이라고 되어 있죠? C의 세 번째 셀이 주행거리잖아요. C의 세 번째 셀 정비는 D의 세 번째 셀 얘는 D의 세 번째 셀 주행거리는 뭐? C의 세 번째 셀 정비는 D의 세 번째 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물론 책에도 그대로 잘 설명해 놨을 겁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위에는 답을 써놨고 아래에 수식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써놨어요. 이제 이렇게 도출해 냈다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먼저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외우질 못해요. 제가 머리가 이해가 되면 그때는 이해가 되니까 막 연습해서 머릿속에 넣는데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머리는 암기가 이해가 되면 좀 오래 가. 예. 며칠 가.
그러면 그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외워야지.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야지.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주로 반복 학습법이었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번 쭉 보거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없었어요. 저는 따로. 그냥 매일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매일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사라져.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봤더니요, 이게 안 사라져. 돌에다 글자 새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글자를 새겨놓으면 돌에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대가리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제일 좋아요. 벼락치기 자체가 불가능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 머리가 좋으시면, 암기력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또 보고 몇 번만 보면 머릿속 싹 베껴버릴 거 아니야. 부럽지. 예. 책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지금 써놨어요. 그렇죠? 요 말을, 이게 우리말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말로 써놓고, 얘를 요렇게 if라는 함수로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로 여러분이 계속 옮겨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아까 이상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고, 크거나 같다라고 쓰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죠.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라고 쓰죠. 그 다음에 미만은 작다라고 쓰고요. 이거는 크다, 얘는 작다. 뭐 어려운 건 아닐 테고. 같다는 뭐 이게 같다죠. 다르다는 요게 다르답니다. 다르다 기호가 약간 달라요. 수학 기호하고. 크거나 같다는 위아래를 쓰는 대신에 옆으로 나열한 거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지는 않을 텐데, 다르다가 좀 다르게 써 있어요. 기호가 작거나 혹은 크거나 같다도 사실은 크거나 또는 같거나 이런 거잖아요. 크면서 같을 수는 없잖아. 크면서 같을 수는 없죠. 크든지 같든지잖아. 이거는 또는이에요. 또는.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 그걸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관계연산이라고 하는데, 관계연산, 산술연산도 있고 관계연산도 있고. 그럼 이거를 직접 나열하려면 표기는 해놨는데, 연습장에다 쭉 표기를 해놨는데 키보드로 직접 써보려니까 는 if 괄호 열고 fx 눌러보면 뭘 물어본단 말이야. 두 가지를 물어봐야죠. and를 물어봐야지. and 안에다가 또 물어봐야지. and 안에다가 클릭하면 이제 and에 관련된 게 나와요. and를 클릭했잖아. and. 그래놓고 여기다가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냐 물어보고, 정비상태가 는 보증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if 함수를 클릭하면, if 함수 자체를 클릭하면 조건이 and로 두 개를 물어본 게 나타나고요. 그럴 때 최상급, 아니면 또 물어본다 그랬죠? if를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if를 쓰고 괄호를 열겠죠. 그럼 저 끝에 if 괄호가 열린 게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가 또 and로 물어보겠죠. and로. 그럼 밖에 and가 또 열려 있으니까 보라색 안에다 클릭해 놓고, 아까 뭐라 그랬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정비 상태가 보증이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보증. 이걸 다 만족하면 뒤에는 if 함수에 의해서 상급,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보정이 아니니까, 보정이 돼야 뭐 상급이 되든 최상급이 되들 거 아닙니까? 예. 그 이거는 제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러 쓴 건데, 직접 쓰려면 는 if and 주행거리가 작다 6만, 그 다음에 정비상태 클릭하고, 정비상태를 클릭을 못하네. 그럼 밑에 거를 클릭해서 키보드로 올리던, 아니 키보드로 D3이라고 쓰던, 는 보증이냐 물어봐서 그렇다면 최상, 다운표도 안, 가로도 닫고, 그렇다면 최상급이라고 하고, 아니면 다시 if를 써서 and를 써서. 이게 쉽지가 않지. 이거를 일일이 다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저야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그렇죠. 일일이 다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많이. 예. 오전에 그 회계 실무 하시는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ITQ 엑셀에 관한 거를 자격증 공부를 하셨어요. 12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48시간. 우린 40시간인가요? 우리 40시간이죠? 근데 이제 오전에 한 건 48시간이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부여됐죠. ITQ가 쉬워요. 커말보다는. 커말은 범위가 넓어요. 대신에 심하게 안 물어봐. ITQ는 범위가 좁아요. 대신에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뭐 함수 작업은 어차피 거기도 여기도 똑같이 5문항, 6문항이 나오고, 그거를 포기하면 어차피 좋은 등급은 못 받고, 커말은 계산 작업을 아예 안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척척척척 타이핑이 되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관리 코드. I의 세 번째부터 I의 9번째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농구인가요? 2이면 코드, 3이면 가드로 포지션에 표시하시오. 함수 이름은 if와 미들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었죠? 최상급인 경우가 하나 있고, 상급인 경우가 하나 있고, 공란인 경우가 있죠? 경우의 수가 3개예요. 그럼 if가 2번 나옵니다. 합격, 불합격 이렇게 물어볼 때는 경우의 수가 2개잖아요. 그럼 if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남자입니까? 그러면 얘 아니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if 한 번만 물어보면 된다고. 그럼 이번 문제는 뭐냐면 센터입니까? 포드입니까? 가드입니까? 셋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가 3개잖아요. if가 2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if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숫자면 그냥 1 쓰면 안 되나요? 그냥 1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관리 코드가 요건데 여기서 잘라올 거 아닙니까? 얘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잘라오면 무조건 글자다. 그래서 말은 숫자라고 표현했지만, 숫자라고 썼지만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물어봐서 글자 이름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근데 그렇다면 뭐 하래요? 오, 센터이시군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리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혹시 그러면 2입니까? 이 끄떡끄떡하면 뭐래요? 아, 그럼 포도군요 당신은. 근데 1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2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뭐라는 거예요? 3밖에 없잖아. 4나 5는 없어요 여기에. 어차피 1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고 2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겠지. 그렇죠. 3이겠지. 그럼 무조건 얘는 뭐라고 한다? 가드라고 써라. 그러면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잖아요. 네 번째 숫자. MID 함수를 써야죠.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 네 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물어보는 거는 관리 코드를 있는데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관리 코드는 뭐예요? i의 세 번째 셀이네. i의 세 번째 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보면 111쪽에 중간에 보면 if, middle 해가지고 답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수식 만들기에 보면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물어보면 센터라고 하고, 아니면 또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2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러면 포드고, 혹시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3입니까? 물어보면 가드라고 해라. 근데 여기는 3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얘도 아니면 쟤지 뭐. 얘 아니면 쟤일 거 아닙니까? 남자입니까? 그랬더니 끄떡끄떡 그럼 남자인데 아니요. 그럼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없잖아. 아, 그냥 그 사회적 성 말고 생물학적 성으로 말하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럼 여기서는 센터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1이네. 그러면 센터가 되고, 아니라고 하면 혹시 입니까? 또 한번 물어봐야지.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1이냐 물어봐서 그러면 센터, 2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포드.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어차피 남는 거는 가드밖에 안 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가드로 처리해보면 되지. 사실은 문제가 이거죠. 얘가 5면 어떻게 돼? 5는 없는 거잖아 원래. 1, 2, 3만 있어야 되잖아.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실무에서는 얘가 1, 2, 3, 4, 5, 6, 7, 8, 9, 0 10개 중에 하나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A, B, C, D도 있을 테고 숫자가 아니라 이상한 기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계산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1이면 2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사실 1이냐 2냐 3이냐 물어보고 1, 2, 3도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건 오류가 났다고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는 그냥 1이냐 물어봐서 2냐 물어봐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3으로 처리하는 거죠. 3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서도 네, 그렇게.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보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반복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버려야지.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개인별 계획서는 어디에 있냐면 B에 14번째부터 B에 20번째 있고, 작품성은 C에 14번째부터 C에 20번째 있고, 평점은 D에 14번째부터 D에 20번째까지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있대.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땡 탈락이래. 그 외에는 통과로 표시하시오. if하고 or 함수를 사용하래. 그러니까는 70m 떨어지는 거 없죠? 통과. 70m로 떨어지는 게 맞네. 한 개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땡인데, 그렇죠? 70m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70m로 떨어지는 게 하나 걸렸네. 그러면 뒷거는 보지 않아도 돼. 한 개만 걸리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오화는 뭐라 그랬어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걸리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엔드는 다 참일 때만 오케이가 되는 거고, 오화는 이 중에 어떤 거로다나 참이게 되면 전체가 조건이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f 조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는 탈락 아니면 통과잖아.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지금요. 그렇다면 뭐하라? 탈락. 아니면 통과. 조건은 뭐다? 이게 조건이죠.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의 점수가 70 미만에 걸리기만 하면 탈락, 아니면 통과잖아. 근데 이 안에 지금 어떻게 돼요? 70점 미만이라는 거를 계획서도 물어봐야 되고, 작품성도 물어봐야 되고, 평점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별 계획서가 70 미만입니까? 작품성도 작품성도 70점 미만입니까? 평점도 70점 미만입니까? 라는 거죠. 이거를 뭐로? 오화 함수에다가 묶어버리면 돼요. 개인별 계획서가 70점 미만입니까? 또는 작품성 70점 미만입니까? 또는 평점이 70점 미만입니까?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기만 하면 오함수에 의해서 탈락. 근데 다 아니래. 70점 다 넘는데 이상이래. 그럼 당신은 통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별 계획서가 뭐다? B 14번째고, 작품성은 C 14번째고, 평점은 D 14번째니까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렇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말로는 많이 하죠. 말로는 많이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성인들은 말은 알아듣는데 이제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우린 그보다 더 복잡한 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놨는데, 계산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70 미만이란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친구들한테는 또 미만이 뜻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가르쳤거든요, 커마를. 그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미만이 뭐예요? 이상이 뭐예요? 그러면 아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걸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외워가지고 공부하더라고. 미만이 뭡니까? 그러면 미만은 작다라는 걸 미만이라 그래. 그러면 아 미만 그런 거구나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는 글자는 대번에 물어보고 if 함수하고 if 에라 함수하고 if 에라 함수하고 and하고 or하고 false하고 true하고 이런 거 있죠? not도 있나 not? not는 반대말이에요. 남자의 반대말 이런 거 not 남자라면 그러면 아 여자라면 이런 거. 시험에는 얘네들은 안 나와요. if 에라라는 함수가 요 몇 년서부터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나와요. if는 단골손님입니다. if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정도 보시면 돼요. 별 5개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VLOOKUP, HLOOKUP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랭크 함수도 한 80%, 별 4개. if 함수도 별 4개. 근데 if만 달랑 묻지 않아요. and랑 묶든지 or랑 묶든지 뭐를 묶어갖고 내. 랭크라고 같이 묶어서 if를 물어본다든지 해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요.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if 해라 and or. 문제 4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록. 요 평가답은 아까 평가답은 이게 답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답인데 기록을 한번 볼게요. 랭크 함수를 쓰는 겁니다. i의 14부터 21까지 i의 14부터 i의 21까지 기록에서 순위를 계산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지 1등, 2등, 3등은 있겠죠? 예.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쓰고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또 하나, 가장 작은 값이 1등이래요. 그렇지. 카트 경기니까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지. 그럼 보세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기록이 내 기록 범위에서 F4번키 달러가 찍혀야 되겠죠? 오름차순. 이건 등수 구한 겁니다. 등수. 등수를 구했어요. 여기서 작은 값이 1위를 해야 되니까 옵션 1은 반드시 사용한다. 큰 게 1등일 때는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1등, 2등, 3등 공란이죠. 근데 이게 몇 사람이, 몇 팀이 8팀이 경기한 건데, 8명? 그러면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 if 문장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3개. 그러면 if가 2번 나오고, 경우의 수가 탈락, 통과 둘 중에 하나면 if가 한 번만 나오고, 만약에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가 8가지라면 if가 7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등, 2등, 3등 공란이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냐 이거지. 4가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등수를 출력하는 경우와 등수를 출력하지 않는 경우 2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따가 이렇게만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만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등수가 표시되는 경우하고 등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등수가 표시되는 경우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즉 2가지 경우다. 그러면 2가지 경우니까는 if 문장이 한 번만 사용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는 if를 써서 물어보겠죠. 1등, 2등, 3등까지는 1등에서 3등까지는 여기다 쓰면 안되겠다. 1등에서 3등까지는 등수가 표시되는 경우고, 그 외에는 등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2가지로 나눠보는 거잖아. 그럼 이제 if 조건을 물어봐서 조건에 맞으면 등수를 표시하고,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란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등수를 표시하는 조건이 뭡니까? 3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등수가 3등 이내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등수가 1, 2, 3등까지는 등수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1, 2, 3등이라고 하면 되죠. 3등 안에 3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는 4등보다 작으면 하도 되죠. 4보다 작으면 1, 2, 3등이니까. 그럼 등수를 어떻게 표시하래요? 몇 등자를 붙이래죠. 등자를 붙이잖아. 여기다 등수에다가 앰퍼샌드 등이라는 걸 붙이는 거지. 3이면 3등, 2면은 2등 하고 붙이는 거지. 그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자를 붙이라고 앰퍼샌드가 붙인 거예요. 여기 앰퍼샌드 연산자는 그럴 때 붙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등수는 뭐를 써야 돼? 랭크를 써야지. 여기서 등수는 아까 랭크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랭크 계산한 거 있었으니까 걔가 여기에 한 번 들어가고 저 뒤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등수는 계산이 됐으니까 아까 한번 미리 계산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또는 4보다 작으냐 이렇게 뭐 똑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으냐 4보다 작으냐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말이니까는 요렇게 물어봐서 3등 이내 들어오면 몇 등 하고 나올 거고, 그 외에는 그냥 공란. 사실 공란은 다음표 열고 닫고죠. 다음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는 게 공란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턱 풀면 좋은데 그게 안 풀리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길게 썼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 두 번 들어갔어요. 등수를 비교해보고 그렇다면 그 등수가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석차를 등수를 구해야 되고 출력하기 위해서 등수를 출력해야 되니까 등수 함수 구하는 랭크 함수는 똑같이 두 번 쓰면 되지. 그러니까는 앰퍼샌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거구나, 이렇게 도출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이 시험을 봤어. 1000명이 카트 대회를 했단 말이야. 그럼 3등까지만 나오셔.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셔. 상관없죠? 얘가 아무리 많아도 1, 2, 3등까지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운 거 있었죠? 뭐 배웠었어요? 는, 추수. 기억나세요? 추수. 그래서 등수를 매겨서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4등이면 공란, 5등이면 공란, 6등이면 공란, 7등이면 공란, 8등이면 공란.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8명이니까 상관없어. 5000명 경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5000번 나열할 수가 없거든. 추수함수는 250개 빼기 나열이 안 되니까 50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등수는 제가 랭크 함수를 생략해서 그냥 등수로 쓴 겁니다. 자, 8명이 경합을 했어요. 이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참여자가 500명이면 과연 이 추수함수를 쓸 수 있을까요? 500개를 나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 얘는 동일한데 얘는 동일해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9번째 등수서부터는 에러가 나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등수가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나오는데 4등부터 500등까지는 다 에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에러 함수를 써요. 에러 함수를. 이게 추세라고 요즘. 자, if 에러는 뭐냐면 앞에 있는 시기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출력하고 끝내요. 자, 는 if 에러 a, b 이건데 a를 실행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표시 출력이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b를 실행하는 거예요. a를 실행해서 이상이 있으면 b를 실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a 값 그대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추수함수에 의해서 등수가 1등, 2등, 3등이라면 1등, 2등, 3등에 맞춰서 출력을 하고, 만약에 등수가 4등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추수함수 자체가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오. 그러면 500등까지 다 공란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지. 얘를 500개를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if 에러 함수를 요즘 많이 나와요. 추세가. 네. 문제 5번 볼까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if 해라 잘 나오니까. 신장 C의 24번째부터 C의 29번째. 신장과 체중 D의 24번째부터 D의 29번째.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판정을 표시하시오. 체중에서 왜 남의 체중은 들먹거려? 빼기 신장 빼기 110을 계산한 값이 6 이상이면 비만. 저는 뭐 비만 나오겠네요. 예. 그 다음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뭐라고요? 표준. 그리고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이렇게 표시하래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if 함수를 쓰는데 경우의 수가 뭐죠? 비만, 표준, 허약 셋 중에 하나죠? if 2번 나오겠네. if 2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if 조건을 물어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비만. 아니면 또다시 다른 조건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표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다? 허약.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신장과 체중을 계산한 값이 6 이상이면 그거죠? 얘가 이 첫 번째 조건이 신장 빼기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한 걸 빼줬을 때 맞죠? 6 이상이면 비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라 그러죠? 6에서 6 미만 5 이상이냐고 물어보겠죠? 뭐가? 체중에서 신장을 계산한 값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5 미만이면 물어볼까요? 6 이상이면 비만, 6에서 마이너스 5 사이면 표준,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이라고 했는데 6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럼 비만. 아니래. 그러면 6에서 마이너스 5 사이입니까? 물어봐서 끄떡끄떡. 그럼 표준. 그럼 이것도 아니면 뭐예요? 안 물어봐도 허약이잖아. 마지막 건 안 물어봐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할 때 if 점수가 6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합격. 아니면 60점 미만이면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불합격 처리하면 되잖아요. 60점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합격. 근데 아니래. 그럼 60점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미만이잖아요. 여기서도 6 이상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6 미만 5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물어봐서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안 물어본다고. 그러면 얘도 문제예요. 얘도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물어볼까요? 어차피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 미만이죠. 6 미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문제는 그렇게 나왔지만 6 이상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비만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6 미만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6 미만입니까는 안 물어봐도 어차피 6 이상이 아니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건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체중이 뭐예요? 체중 D의 24번째 체중이 D의 24번째 신장은 C의 24번째 C의 24번째 그럼 요게 답이겠지 뭐. 근데 여기다가 이걸 계산한 게 6 이상이니까 그거 나갔다 6 쓰면 되고, 이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5 이상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178에) 60kg가 허약이라고요? 참 보기 좋은데. 예. (184에) 82kg. 그러니까 질문은 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고 뺄 수 있는 건 빼야 돼요.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돼 있는 거니까는, 예, 그게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 답이 되는데, if 함수, 이런 논리 함수는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많이들 해보셔야 돼. 직접 해보셔야 돼. 우리 교재 114페이지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답을 풀어 나가는지,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써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115쪽에 나와 있는 거는 또 한번 풀어 봐야죠, 뭐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시다가 이건 안 할래?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특히 그 4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MOD 함수, 짝수홀수 판별하는 거 설명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물론 뒤에도 답은 있는데 가급적 답을 안 보시고, if 함수는 이렇게 써있어요. if 함수는 조건을 써요. if 조건을 써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일 경우와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거짓일 경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근데 경우에 세 가지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미양가를 판별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 우, 미, 양, 가, A, B, C, D, F, 이거를 학점을 판별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가 5개잖아요. if문이 4번 나와요. 그래서 는 if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가 되죠. A가 되잖아요.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래서 우가 되고, 아니면 점수가 70점 이상이냐 물어봐서 그렇다면 미가 되고, 아니면 다시 if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물어봐서 그러면 양이 되고, 양도 아니면 뭐죠? 가로 끝내야지 뭐.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60점 미만입니까? 그래서 가를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수, 우, 미양 아니면 가니까.
그 if 벌써 4번 나온 거예요. 4번. if를 뭐 7번을 쓰던 100번을 쓰던 상관은 없는데 if를 여러 번 쓰면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지.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건 if가 좋은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 50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 막 물어보면 행여나 놓칠까봐. 그때는 뭐 다른 기능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요 if를 3번까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건 다 2번만 물어봅니다.